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줌플라이4 분해 리뷰 2부 카본화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카본화를 왜 신으세요? 일반 러닝화보다 가격도 더 비싼데 말이죠. 어떤 분은 카본화를 신으면 통통거리는 느낌이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마라토너도 아니고 전문 러너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역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저도 20년 넘게 운동화를 좋아하고 많이 신어본 사람으로서 카본화 그리고 플레이트화는 전혀 편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카본화를 이루고 있는 미드솔, 나이키로 따지면 리액트, 줌엑스폼 그런 고급 미드솔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미드솔이 좋은 쿠션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와 인빈서블 런을 신었을 때 어떤 게 더 편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인빈서블 런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줌플라이4랑 베이퍼플라이를 번갈아 신어가면서 운동을 해봤는데요. 둘 다 전장 카본 플레이트라는 공통점이 있고 줌플라이4는 리액트 미드솔, 베이퍼플라이는 줌엑스폼 미드솔이죠. 발매 가격이 8만원 차이 나는데요. 줌플라이4를 신고 처음에 운동을 하면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베이퍼플라이를 신어보면요, 나이키의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야, 8만원 더 들고 빨리 와. 제가 이 줌플라이4 처음에 언박싱하고 양쪽 한 짝씩 신고 올렸던 사진도 있었는데 아주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두 신발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베이퍼플라이가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럼 카본화 아니면 플레이트화를 왜 신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속주, 기록 향상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축구장에서 일반 운동화를 신고도 축구를 할 수 있지만 축구화를 신어야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듯이 이 플레이트화는 속주를 위한 신발이긴 한데요. 플레이트 그러면 나이키 오피셜에서 이 템포 넥스트 퍼센트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요, 막 이렇게 이렇게 튀겨집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면 그렇게 튀겨질 공간이 없죠. 왜냐하면 미드솔에 다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바닥과 발바닥으로 이렇게 누르는데 튀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포어풋으로 이렇게 달려야 차면서 이렇게 튕겨내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런 스프링 효과는 없고요. 저처럼 그냥 완전 초보 그냥 달리기 할 때는 거의 효과가 없고요. 그나마 포어풋으로 달려야 이 튕김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포어풋으로 달리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아리와 발목에 상당한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 훈련과 적응을 거치고 나서야 이런 플레이트화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동네에서 운동으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플레이트화의 기능은 그냥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킵초게가 마라톤 2시간 벽을 깼다, 이걸 신으면 내리막길을 뛰는 듯한 느낌이 든다더라. 물론 판매하는 측에서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이용해 먹는데요, 이거 신으면 통통 튈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게 내가 비싼 돈 주고 내 의지로 샀는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정말 공신력 있는 리뷰어 아니면 이 새 신발 리뷰어는 잘 안 믿거든요. 그 이유가 그때는 다 좋게 느껴집니다. 휴신일체가 된 것 같고, 농구하는 점프력이 늘어난 것 같고, 러닝은 뛰면 숨도 안 찬 것 같고, 소위 뽕 맞은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리뷰를 좀 거르는 편인데요. 자, 그럼 플레이트화는 왜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미드솔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요새는 다 이렇게 무른 좋은 미드솔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빈서블 런처럼 중간에 어떤 잡아주는 거 없이 이렇게 미드솔만 높아지면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플레이트화는 플레이트를 기점으로 이 밑부분은 땅바닥과 눌리는 역할만 하고요, 플레이트 윗부분은 발바닥과 눌리는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같은 높이라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미드솔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건데요. 다만 중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눌려지는 정도와 중간에 플레이트가 있을 때 눌러지는 거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트와는 당연히 쿠션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트화를 고르실 때는 왜 내가 플레이트화를 신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셔서 정확히 알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원래 이 카본 파이버라는 소재는, 우리나라 말로 탄소 섬유 소재는 겉 표면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및 액세서리 장식용의 고급 인테리어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에어조던 11처럼 이렇게 밖으로 노출이라도 되면 그 멋이라도 보일 텐데, 이렇게 신발 안쪽으로 넣어두면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면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칼질 몇 번 쓱싹쓱싹 해서 자를 수 있는 정도의 강도는 아니지만, 이런 인장 강도가 어마무시하게 막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시간 들이고 힘 들여서 이렇게 뜯어냈잖아요. 보통 플레이트 비교되는 나일론 플레이트, 이런 플라스틱 플레이트랑 비교를 했을 때 카본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 무게가 가볍다. 그리고 이렇게 튕겼을 때 보건력이 좋다. 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에서 비싸게 받을 수 있다입니다. 영업 쪽이나 제조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업체의 마진율이 30%라고 쳤을 때 10만원짜리를 팔아서 3만원이 남는다면 20만원짜리를 팔아서 6만원이 남지 않습니다. 10만원짜리가 3만원 남으면 20만원짜리는 7만원, 8만원 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판매 가격이 올라갈수록 마케팅 비용, 보관 비용, 서비스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제작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카본이라는 조금 고급 소재를 이용해서 더 많은 마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카본 플레이트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템포 넥스트처럼 일반 이렇게 플라스틱 플레이트도 충분히 보온력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카본을 넣는 이유는 서로 윈윈이겠죠. 조금 더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판매하는 쪽에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가진 카본 및 플레이트화의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카본 플레이트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어풋으로 달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왜 이 뒤축에 플레이트를 사용을 할까입니다. 신발의 뒤축의 역할은 대부분 힐 스트라이크, 충격 흡수이고, 디디는 반발력은 압축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는 편인데, 왜 이 뒤축에는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힐 스트라이크에 쿠션을 조금 더 더해도 모자란 판국에 쿠션을 반감시켰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고요. 이런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플레이트가 바로 올라와 있는 템포 넥스트는 저한테는 최악의 조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액트 주맥스 폼을 사용하고도 전혀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플레이트. 과연 이게 이 체감 쿠션을 다 잡아먹으면서 여기서 튕겨주는 역할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템포 넥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처럼 그냥 가볍게 운동하고 일상용으로 신고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카보나 플레이트화 신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답은 신으셔도 됩니다. 돈 있고 의지 있으면 신는 거지, 이거 신는다고 해서 골프화 신고 축구화 신고 길거리 걷는 것처럼 막 드륵드륵 소리 나는 거 아니잖아요. 대신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렇게 템포 넥스트 퍼센트는 그나마 좀 예외인데, 보통 이런 러닝 전문 신발들이 요새는 포어풋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치 쪽, 뒤꿈치 쪽이 일반 운동화보다 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힐 스트라이크로 신었을 때는 발목도 이렇게 삐끗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저도 이거 며칠 신어보니까요, 처음보다 많이 불안해지지도 않고 잘 신고 다닐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얼만큼 신고 적응을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성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쿠션을 포기하면서 튕겨주는 그 성능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쿠션만 원하신다면 10,000원 더 내시고 인빈서블 런 신으시는 게 100번 옳습니다. 다만 운동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플레이트, 특히 뭐 카본 들어있는 신발을 고르시는 게 맞고요. 플레이트화를 안 신어보신 분들이 처음 신으시면 뭐 저도 그랬지만 쿠션 및 이런 중심 잡는 데서 많이 불편함을 느껴서 아, 이거는 뭐 운동을 잘해야지만 신는 신발이구나.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잘해서 신는 게 아니고요. 이 신발을 신고 많이 적응하신 분들이 잘 신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앞으로 이런 플레이트가 들어간 신발은 잘 안 신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트 없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리뷰 목적이 아닌 이상 굳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쿠션과 발목의 불편을 감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자신의 목적성을 알고 신발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신발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번 신어보시고 어느 정도 신을만 하다 느끼신다면 신발이라는 게 꼭 성능뿐만이 아니고 보여지는 패션이나 자기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줌플라이 4처럼 색상도 이쁘고 디자인도 이쁜 신발 이상용 워킹용으로도 신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느낀 카본 및 플레이트화에 대한 짧지 않은 긴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제가 러닝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저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배우고 알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리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